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19살 학생 양대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제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백신 패스의 위헌 소송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고3 학생인 저를 포함해서 청구인 453명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 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백신 패스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고 먼저 기자회견 순서는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옆에 제 오른쪽에 계신 저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선정의 최명상 변호사님께서 저희 대리인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뒤에 계신 청구인들로 지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의 한 두세 분 정도 말씀을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 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또한 이르면 다음 주 중 백신 패스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다음 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백신 패스로 인해 국민들이 입게 된 이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이 백신 패스 정책을 수립 그리고 또 집행에 관여한 이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 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출입,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는 한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고령층보다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을 시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갖는다고 나타났고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모두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확진자의 60% 이상이 돌파 감염자라는 점에서 접종 완료자와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의 측면에서 양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문재인 대통령 등 이번 방역 패스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데일리 이태준 기자입니다. 질문 짧게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소송인단을 유튜브 채널로 모집을 하셨던데, 네, 소송인단을 유튜브 채널로 모집을 하셨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획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부가 결정한 소아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이런 백신이나 이런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나름 공부를 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계속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대부분 검증이 된 것처럼 이런 전제로 이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이런 호소에 또 공감을 해주셔서 그런 것에 힘입어 이제 정부를 상대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백신 패스 정책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변호사님 세 분은 모두 다 제가 직접 선임을 하고, 그리고 또 청구서의 초안부터 그리고 이제 관련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는 일까지 모두 제가 다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서 아까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계획해서 추진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첫 번째 지금 최근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방역 패스를 확대를 했는데, 지금 사실 비단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고령층한테도 이게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신을 신뢰를 하면 본인이나 맞지 계속 왜 맞지 않겠다는 국민들한테 맞으라고 강요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청구인들의 공식 입장은 백신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임상시험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스스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백신을 강제하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헌법적으로도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 국무총리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속히 이 백신 패스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성주인이 453명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어렸던 게 뭐 몇 살이고 최대 많은 게 이제 인적 구성이 궁금한데요. 그리고 각자 청구하면서 연령별로 청구 참가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간략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구인들 모집은 사실 그 많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청소년 강제 접종을 시작해서 이제 그 저희가 소송을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10월 달부터 이 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령층에게도 이제 백신 패스 적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청구인들 모집을 시작을 했고 백신 패스 확대가 최근 발표하기 그 즈음에 청구인 모집을 만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인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비중은 그 대략 지금 한 16명 죄송합니다. 453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제 그 청소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453명에서 그 6명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분들은 20대부터 뭐 많게는 뭐 70대, 8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청구인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양드림 군을 잠시 만났습니다. 오늘 그 헌법 재판소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까 그 서류를 접수를 했죠. 네. 청구서를 오늘 이제 접수를. 그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제 지금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나 코로나19의 어떤 전파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종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뭐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그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제 중대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판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오늘 청구를 한 겁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도 그 학부모 단체 하고 또 다른 단체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해서 아마 유사한 종류의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소송 서류를 냈던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백신 패스를 10월 달에 이제 4종이었나 8종이었나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백신 패스를 했고 그때도 상당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이게 16종인지 18종인지로 해가지고 이 다중 이용시설 제한 범위를 이렇게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접종 미완료제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또 이제 청소년들한테까지 이걸 적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 참을 수 있는 그 한도치를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번 소송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와서 이 정부의 어떤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접종률이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라는 사람은 미접종자 800만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이광재 교수님을 비롯한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 또 최성환 그 정신과 원장님의 그 기자회견이 저녁 7시에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접종자들 관리하는 것보다 접종자들 관리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그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설령 감염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치명적인 확률은 되게 적은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젊은 층에서 부작용이 더 크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질문이 뭐였죠? 제가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네. 접종 예방 예. 접종을 한 사람들 가운데 네, 이해했어요. 더 확진 네. 전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저가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이유가 이제 정부의 주장대로 만약에 지금 돌파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와서 하는 소리는 이제 그럼 중증이 예방이 된다, 뭐 사망 위험이 예방이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오히려 만약에 정부 주장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오히려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증상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퍼질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도 맞아요. 이광재 교수님과 그런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의사의 그 부회장님이라고 있나요? 회장님. 예, 회장님 이동훈 그분 회장님. 예 말씀에 저도 공감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이러한 지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오늘 그 보니까 언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언론들 이렇게 나오기까지 뭐 연락 관계를 취했나요? 네,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다 배포를 했고 이제 국민들 여론도 이제 정부에 되게 거센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외신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BBC, 영국 BBC나 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이 많이 온 걸로 봐서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정부의 백신 패스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이 백신 패스의 문제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앞으로의 결정을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또 이 백신 문제에 네. 대한 어떤 그 이슈를 또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어떤 그 양대림 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네네. 어떤 그 성향의 그런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색을 그렇게 띄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색을 띄는 방송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지금 좌파 진보 정권이든 간에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잘한 거 있으면 보수든 진보든 저는 언제든지 칭찬을 해서 바람직하게 대한민국에 더 나은 이런 방향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 그리고 특히 이 백신 패스 문제는 지금 뭐 여야 상관없이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다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합리성을 추구할 그런 방송을 유튜브에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양대림 연구소가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연구소예요? 원래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TV에 출연했던 아까 말씀 좀 언급하셨죠? 그거를 이제 그냥 올려놨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올린 건 이 백신 문제 때문에 백신 때문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 백신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 뭐 지금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빠서 아직 뭐 시민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긴 힘들고, 네네. 이제 뭐 유튜브로나마 이제 미약하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굉장히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런 그 상황을 우리 또 양대림 군이 또 이렇게 앞장서서 해결을 해 나가는데 또 선두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잘 되기를 또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